외계인이 설계했을지도 모른다. 지구 기술의 한계를 넘은 전류. 너무 완벽해 인간의 손 같지 않다.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전류는 이제 인간의 손끝을 벗어나 건축 그 자체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는 더 이상 전선을 따라 흐르지 않습니다. 유리 속을 지나고 섬유를 타고 이제는 콘크리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시가 스스로 체온을 가지는 시대. 그 변화의 시작은 의외로 아주 오래된 한국의 바닥 난방 문화, 온돌이었습니다. 수백 년 전 우리는 이미 열을 공간 속에 가두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이 직접 닿지 않아도 따뜻해지는 방, 벽과 바닥이 열을 머금고 사람을 감싸던 구조. 그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건축이 생명을 가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그 온돌의 철학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만 이번엔 불 대신 전류가 흐르고 바닥만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체온을 가지기 시작했죠. 벽이 스스로 숨쉬고 도로가 얼지 않으며 도시가 인간처럼 반응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전기 콘크리트의 시대입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열의 감각이 이제 전류의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몸으로 익혔던 따뜻함이 이제 세계가 모방하려는 건축의 리듬이 된 겁니다. 전기 콘크리트는 전류가 직접 건축 재료 속을 흐르도록 설계된 콘크리트입니다. 그 핵심은 단순히 전기를 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자체를 하나의 회로로 만드는 구조에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에는 탄소 섬유, 그래핀, 전도성 금속 입자 등이 미세한 네트워크처럼 섞여 있습니다. 이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마치 인체의 모세혈관처럼 전류가 고르게 순환하도록 돕죠. 즉, 전류가 특정 부위에 몰리지 않고 건물 전체에 균일하게 퍼지면서 열을 발생시킵니다. 이 구조가 놀라운 이유는 더 이상 바닥 아래에 보일러나 온수관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불이나 온수를 공급하지 않아도 전류 그 자체가 콘크리트 안에서 열로 변환되기 때문입니다. 전선을 숨기던 시대에서 이제는 건물 자체가 전선을 대체하는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결과적으로 건물은 스스로 온도를 조절하는 생명체처럼 변합니다. 벽이 열을 머금고 바닥이 온기를 품으며 공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히터로 작동하죠. 과거 온돌이 바닥의 열로 집을 감쌌다면 이제는 건물이 스스로 체온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 대신 전류가, 보일러 대신 재료가 움직이는 시대. 전기 콘크리트는 단순한 신소재가 아니라 건축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첫 번째 진화입니다. 이 기술은 더 이상 실험실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브래스카대는 도로 제설용 전도성 콘크리트를 실험했습니다. 전류를 미세하게 흘려 도로 표면의 눈과 얼음을 녹이는 기술이죠. 눈이 쌓이지 않으니 제설차가 필요 없고 염화칼슘으로 인한 도로 부식도 사라집니다.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도시 유지비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기술입니다. 유럽과 일본은 이 기술을 데이터 센터와 병원 외벽 난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벽 자체가 열을 품어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니 냉난방 부하가 줄고 습기와 결로가 생기지 않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재료가 스스로 에너지를 조절하는 구조. 그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스마트 빌딩 개념입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산업전에서는 이미 스스로 따뜻해지는 벽체, 얼지 않는 도로 같은 시제품이 공개됐습니다. 전시회는 단순한 홍보의 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기술을 써달라는 기업의 선언이자 산업이 준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연구 중인 기술은 전시되지 않습니다. 부스를 세웠다는 건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된 기술의 예고편입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늦게 알아차렸을 뿐입니다. 건물이 스스로 열을 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냉난방 산업의 질서입니다. 이제 온도는 기계가 아니라 건축 자재가 조절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에어컨과 히터는 실내의 공기를 데우고 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콘크리트가 보급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벽이 스스로 열을 내고 바닥이 열을 저장하며 공간 전체가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열을 만드는 기계보다 열을 유지하는 재료가 더 중요해지는 구조로 변하죠. 히터는 보조 장치가 되고 에어컨은 온도를 급히 낮추는 순간적 도구로만 남습니다. 기계의 시대에서 자재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에너지 사용 구조 자체를 다시 쓰는 혁신입니다. 기존에는 열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소비했다면 이제는 재료가 전류를 받아 스스로 순환시키며 전력 낭비를 최소화합니다. 벽이 열을 품고 바닥이 온기를 순환시키며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온돌이 됩니다. 전류가 흐르는 순간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에너지를 저장하고 분배하는 생명체로 변하죠. 이건 단순한 건축의 진화가 아닙니다. 전류가 도시의 체온을 설계하기 시작한 문명의 리듬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한국은 바닥에서 배운 열의 기술을 이제 도시 전체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전기 콘크리트 낯선 이름 같지만 그 원리는 우리의 몸과 감각이 이미 알고 있는 따뜻함입니다. 수백 년 전 한국의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불이 천천히 돌며 방 전체의 공기를 덮이고 벽과 마루가 서서히 열을 품어 사람을 감싸던 기술이었죠. 그건 편의보다 감각을 중심에 둔 난방이었습니다. 지금의 전기 콘크리트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열의 흐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불이 아니라 전류가 있습니다. 기술은 점점 인간의 리듬을 닮아가고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반응합니다. 벽이 숨쉬고 도로가 녹으며 바람의 온도에 따라 전류가 흐름을 바꿉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인간의 감각을 닮은 전류의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수백 년 전부터 써왔던 감각이 전류의 언어로 번역되어 돌아온 것뿐입니다. 불이 사라지고 전류가 들어왔을 뿐 그 따뜻함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바닥에서 시작됐다면 전기 콘크리트는 도시에서 완성된다. 기술은 인간을 닮아가고 전류는 이제 문명의 체온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하우징 리포트